김영란의 책으로 보는 세상.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적인 미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마켓 스트릿에는 팰리스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 라비에 들어서면 왼쪽 벽면을 차지한 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1875년 당시 500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8층으로 지은, 겉모습은 현재와 별로 다를 것 없이 호화스러웠던 당시 호텔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상투에 망건갓을 쓴 조선 사람 8명이 두루마기 차림으로 그로부터 8년 뒤인 1883년 그 호텔에 투숙했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흥미로워집니다. 28살에 대미 친선 외교 사절단 8명 중 1명으로 선발된 유길준은 1883년 7월 26일 제물포 인천이지요. 그곳을 떠나 미국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한 달여 지루한 백길 여행 끝에 9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사절단은 일주일간을 그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차이나타운, 골든게이트 공원, 클리프 하우스 등을 구경하면서 모든 공식 행사는 이 호텔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40일간 미국의 다른 도시들도 다 돌아본 후 그들은 모두 귀국했지만 유독 유길준만이 최초의 국비 미국 유학생 자격으로 미국에 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던 호텔을 오르내리면서 2층 집이라는 것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한 3,000명을 수용한다는 호텔의 크기와 숫자에 순박한 선비들은 얼마나 기가 질리고 압도당했을까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지진이 난 줄 알고 놀라서 허둥지둥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유길준은 자신의 저서 서유견문기로 샌프란시스코 방문 기록도 남겼는데요. 팰리스 호텔에 관해서도 당연히 서술해 놓았습니다. 개화기의 선구자로 정치인이고 외교관이었던 유길준은 16살 때 연암 박지원이 중국을 다녀와서 쓴 11개의 커다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오기 전 신사유람단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최초의 일본 유학생으로 일본 문물을 익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길준은 스승이던 후쿠자와 유카키가 미국과 유럽을 다녀와 집필한 서양 사정이라는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도 그런 글을 써서 조정과 국민에게 외국 문물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미국에는 일본 유학 중에서 만났던 생물학자이며 매사추세츠 세일럼시 피바드 에섹스 박물관장으로 있는 모스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더미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된 유길준은 머리를 자르고 하버드를 목표로 공부하던 중 고국의 갑신정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귀국하기 전에 대서양을 건너서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을 둘러본 그는 수에즈 운하와 싱가포르, 홍콩, 일본을 거쳐서 2년 5개월 만에 귀국합니다. 그와 자신의 동료들이 연루됐던 갑신정변은 실패해서 모두 참변을 당했으나 그를 특별히 배려한 고종은 그에게 극형 대신 7년간 가택연금을 명령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임금의 정치와 외교 자문 역할을 맡아본 그는 서양을 유람하고 보고 느낀 것을 서유견문에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명성황후 시에 단발령 등 정치적으로 갈팡질팡하고 혼탁한 시기에 내무대신 등 요직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 파천이 일어나자 일본으로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국권을 찾으려는 운동을 하다가 4년간 외딴 섬에서 홀로 유배됐다가 11년 만에 그는 귀국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일 합방에 수고한 78명에게 그 공으로 남작 자기를 수여했을 때 육일준도 그 중에 한 명이어서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다행히 그것을 거부하고 남은 일생을 저술활동과 계몽운동에 바쳤습니다. 서유견문이 역사적으로나 국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최초로 국한문 혼용체로 쓰인 최초의 서양 문물 소개서이기 때문입니다. 서유견문은 총 2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문과 비고에 이은 모두 20권 70항목으로 556쪽이나 됩니다. 1편과 2편은 천문과 세계지리, 3편부터 18편까지는 서양의 정치, 사법, 행정, 교육, 군대, 화폐, 법률, 종교, 학문, 기계와 발명품, 상업, 혼례, 장례, 친구와 여자에 대한 사교법, 의식주 및 농작과 목축, 오락회와 사회사업기관 및 문명의 이기 등 외국 문물 전반을 다루었습니다. 누가 읽어도 알 수 있게 백과사전처럼 새로운 세상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19편과 20편은 세계의 하청과 인종, 물산, 또 세계의 중요 도시 등 자신이 다녔던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를 보고 느낀 세계의 인문지리에 대한 기행문입니다. 이것은 서양사정이라는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각색하고 여러 책을 참고해서 우리 입장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개화기의 교본으로 양반과 지식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개화의 욕망을 자극해서 개화기의 첫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화 정권이 실패하고 육일준이 망명하면서 이 책은 금서가 되었으나 새시대의 소학교에서부터 정치가에 이르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교과서로서 근대 계몽계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국민 교과서로 평가됩니다. 외국인을 대할 때 조선인이라는 공적 이름은 어떻게 할 수 없으며 나라가 없으면 터전이 없다. 개활한 서양 문물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설정에 맞게 수용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는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들어도 수긍이 가는 성각자다운 뚜렷한 세계관과 주체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2003년 더머스쿨은 그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모스가 박물관장으로 있던 박물관에 100평짜리 육일준 전시실도 생겼습니다. 그가 고국으로 떠나며 기증했던 옷, 모자, 신발, 부채, 명함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명함을 만들었던 그는 자신과 조국을 외국에 소개하는데 한인 최초로 명함을 사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육일준이 한미 관계에 길을 내며 문화사절로 처음 발을 내디딘 땅 위에 한인들은 정착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것이라고 말하기 쉽고 육일준이 신고 걸었던 신발은 진열장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 터잡고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오래전 상투를 튼 채 팰리스 호텔에 들었던 이들의 길을 디디며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더구나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살며 샌프란시스코를 사랑하는 사람인 저로서는 서유견문이 오래된 책이라서 또 오래된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우겨 말하기 어려운 책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여러분과 나눌 책은 정민의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입니다. 이 뜻은 어떤 일에 미쳐야 결국 그 일에 미치게 된다, 즉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